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학생입니다. 자, 우리가 기초인문서 본다면 우리 6번 신청인의 주소, 정명, 정보와 관련돼서 자, 신청인의 주소, 정명, 정보와 관련돼서 꼭 원리를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우리가 원리라는 걸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신청인의 주소, 정명, 정보는 바로 등기 권리자거 제공해준다. 권리자거 제공해준다. 자, 보면 신청인의 주소, 정명, 정보는 뭐냐? 등기 권리자거 제공해준다. 우리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원칙성으로 뭐라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거 제공해주죠. 그러면 신청인의 주소, 정명과 관련돼서 등기 권리자.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A가 집을 팔았다, B한테 팔았다.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과 관련돼서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뭐라는 거예요? 등기부에 이 매도인의 주소, 정명, 정보는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매수인의 뭐에 등기 될자. 그래서 등기 권리자거 제공해 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에 새롭게 등기 명의 되는 자. 예반 사람이 뭡니까? 바로 등기 권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바로 뭐예요? 바로 권리자는 장차 등기될 자죠. 그래서 신청인의 주소, 정명, 정보는 등기 권리자거 제공해 준다라는 것.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왜 변경이라는 의미를 잡았죠. 변경은 객체의 변경으로서 우리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자, 등기 권리자만 제공해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될 자죠. 담보권, 용익물건의 설정과 관련돼서 각종 권리 이전 등기의 경우에 대해서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의 주소, 정명,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그래서 신청인의 주소, 정명, 정보는 누구 제공해준다? 바로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자. 이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신청인의 주소, 정명, 정보와 관련돼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예외적으로 자, 권리자도 제공해주고 의무자도 제공해준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원래 신청인의 주소, 정명, 정보는 바로 징세 확보 차원에서 그래서요. 그러면 이 사람 권리자는 그러면 양도세의 취득세예요. 취득세. 의무자는 양도세죠. 그러면 양도세, 취득세. 그러면 만약에 중개업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 매도인도 당신도 주민등록등본 한 통 떼우세요. 당신도 주민등록등본 한 통 떼우세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등기 권리자인데 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둘 다 제공해 준다라는 것.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리는 요거 1번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자, 등기 권리자, 요 부분에 한해서 반드시 제공해 준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1번과 관련돼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 강의에 대해서 자세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6번의 1번 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감증명이죠. 자, 인감증명, 기초인문과 관련돼서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역시 인감증명은 누구 거 제공해줬죠?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줘. 의무자 거. 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 제공이 있다.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등기 의무자와 관련돼서 원래 소유권 명인과 관련돼서 등기 의무자인 경우 원래 소유권 명인.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때는 등기 인감 증명을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야.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어요. 그러면 원래 소유권 이해 권리, 원래 소유권 이해
소유권 이해 등기 의무자는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는 원래 소유권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자,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등기.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그럼 말소 등기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인감 증명과 관련돼서 누구 제공해 주냐? 바로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만 제공해 준다는 것.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인감 증명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지 않아요. 지문과 관련돼서 출제되죠. 그러면 상속 등기는 어때요? 자, 상속과 관련돼서 단독 신청이죠. 등기 의무자 없거든.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는 진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럼 나머지 지문과 관련돼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요 1번 지문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면 이전과 말소를 찾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 즉 부기 등기야. 우리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가 배울 부기 등기로서 부기 등기는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럼 말소 등기가 나왔다. 소유권 이해 권리의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냐? 3개월이라는 것. 그래서 3개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와 그 다음에 7번 인감 증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과의 관계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야. 그러면 자,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2006년이죠. 자, 2006년 이후입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서야. 매매계약서.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그 신고와 관련돼서는 2006년 1월 1일 이후야.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매매계약서야 돼. 그러면 이걸 통과해줘야 뭐라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공해줘야 돼. 자,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는 자,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1번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는 영구 보전 장부가 됩니다. 그러면 원칙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어야 돼. 2개 이상이어야 돼. 자,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그래서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이야. 매매 목록은 원칙이 2개 이상이야. 예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매매 목록을 반드시 첨부해줘야 된다는 것.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의 관계, 특히 3번에 대해서 꼭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가 이제 구비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간에 이제 처분이 되겠죠. 자, 취하입니다. 자, 취하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 우리가 뭐라고 써놓느냐? 철회라고 그래. 그래, 철회. 자, 취소와 철회의 관계는 취소는 법률효과 발생 후에 합니다. 철회라는 것은 법률효과 발생 전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제한은 언제 되느냐? 완료 전 단계에 해준다라는 거. 완료 전,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완료 전, 마치기 전. 그래서 각하되기 전에 우리가 처리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신청에 취하라고 합니다. 자, 취하와 관련돼서 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취하와 관련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서론 부분에 대해서 꼭 외워둘 게 있어요. 첫 번째. 자, 접수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여기와 관련돼서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게 있어요.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는 뭐 할 때? 접수한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4번과 관련돼서 완료 시기, 3번과 관련돼서 완료 시기.
자, 지금은 전자신청이니까 뭐예요? 우리 화면에 도장 찍을 수 없죠. 등기관에 식별 번호가 부여돼. 이걸 뭐라 그래?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접수 시기, 저장, 효력 발생 시기, 접수 완료 시기, 교합이라는 것. 그러면 완료 시기가 교합이라면 우리 등기 신청에 취하는 언제 하느냐? 바로 교합 전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각하 전에 해준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13절과 관련돼서 특히 등기 신청에 취하는 뭐하고 같다? 철하고 같다라는 것.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 두시고,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등기 규칙 51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51조. 그래서 취하에 대한 명문 규정은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에 취하는 등기 규칙 51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기초 입문에서 접수 시기, 저장, 효력 발생 시기, 접수, 그 다음에 완료 시기, 교합이라는 걸 잡아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합 전에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겠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35회 때 민법에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됐죠. 특히 등기법을 잘하는 사람은 물권법을 잘하는 사람이야. 물권법. 그러면서 민법의 물권법 파트, 물권법이 14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문제가 뭐냐? 바로 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물권법, 민법에서 14문제가 출제되는데 4문제가 바로 등기 관련 문제라는 것. 그러면 요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우리 35회 때 민법에서 우리가 접수 시기,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35회 때 민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 취하는 뭐하고 같다? 자, 등기 처리하고 같다. 등기 규칙 몇 조? 51조와 관련돼서 특히 자, 등기 신청이 취하와 관련돼서 1번 지문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정이라는 것은 뭐냐? 자, 보정, 이렇게는 보충과 정정을 합쳐서 보정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재량입니다. 재량. 그래서 등기관은 자, 보정 명령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보정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잡아둬야 돼. 그러면 등기관은 보정 통지를 하고자 할 때는 보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 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 보정을 통지해야 되는데 방법은 자,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모사전송. 모사전송이 뭘까요? 예, 팩스 방식이죠. 그래서 그러면 보정은 모사전송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다만 전자신청에 대한 보정은 전자우편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고, 자, 보정이라는 것은 보충과 정정을 합쳐서 보정 이거야 돼. 보정 재량이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재량이 우리가 유지된다라는 것. 그래서 자, 특히 1번하고 2번에 관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 3번이 아주 중요하죠. 3번은 이거는 다르고 닳도록 해야 돼. 자, 별표가 5개짜리가 돼요. 무조건. 등기할 사항이 아니어서 각하될 사항으로서 요거는 우리 등기법 제1조는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걸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9조 매토와 관련돼서 29조 자 2호와 관련돼서 2호 각하사유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1호 기초인문에 대해서 11개를 열거하고 있는데 1호는 가나리반 이유 가나리반 자 노래를 불러야 돼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할 사항이 아닌 경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 요거는 우리 규칙, 등기 규칙 52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52조 규정과 관련돼서는 우리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그 다음에 등기 사항이 아닌 권리변동이야. 그러면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요거는
바로 지분 이전 등기야. 지분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부라는 것은 일부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소유권을 두 자로 건치면 권리야.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해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용익물권 설정은 소유권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설정은 될 수가 없다. 용익물권은 지분과 절대 친하지 않아. 지분과 관련돼서. 자, 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을 설정하면 처분 권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할 사항인 권리와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아닌 권리를 반드시 잡아야 돼. 그러면 기초의문에서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규칙 52조의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자, 여기에 대해서 가등기 상입니다. 상이 들어가면 다 돼. 그래서 이때 가처분 등기 되고 요거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요거는 되죠. 근데 요걸 본등기를 실행을 못하도록 가처분 등기는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될 수 없다라는 것. 자, 용익물권 설정과 관련돼서 여기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은 설정할 수 있죠. 역시 36회 때 민법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과 관련돼서 처분 권능이 있는 것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5회 때 민법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수인의 가등기자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우리 형님들은 자기만 나오면 헷갈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인의 가등기와 본등기. 가등기, 본등기죠. 요게 예약이야. 요게 본등기가 완결권이야. 예약 완결권이네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을 무슨 건이라고 그래요?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면 형성권은 일방이죠.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한 처분 권능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권능이 없죠. 전원의 본등기는 실행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되고 전원은 안 돼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멸실 회복 등기. 그럼 멸실 회복 등기, 요거는 사실 요거는 탈락시켜도 돼요. 멸실 회복 등기는 제도적 의의가 상실이 됐으니까. 그러면 전원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되겠죠. 그런데 자기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거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어. A, B, C 세 사람이 공동 소유로 해서 집을 줬어요. 그러면 A가 쫓아가서 3분의 1만큼만 지분 등기해 주세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존 등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거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전원의 보존 등기는 돼. 공유물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원은 되지만 자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 지분은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 줄었네요. 멸실회복 등기는 요거는 제도적 의의가 상실이 됐으니까 우리 지워도 무난합니다. 자, 가처분 등기 외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은 뭐예요? 우리 등기법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가처분 등기가 선순위일 때는 우리가 인수가 돼야 돼.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 있는 것은 경매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가처분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다. 우리 마지막 파트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야. 아직까지 뭐예요? 임시 가짜죠. 그럼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가처분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요.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예약이야.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바로 등기 원인과 실체관계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거든. 물권적 청구권은 그럼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지만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실체관계와 등기 명의자가 불일치함으로써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요걸 잡아둬야 돼.
그러면 등기할 사항이 아니어서 각하될 사항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3번과 관련돼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숙제하고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원서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숙제해 줄 거는 29조는 각하사유다. 각하사유는 11개다. 그래서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서 요 1호와 2호는 이미 배웠어요. 1호와 2호는 외우고 들어오라고. 기본서의 강의를 들어서는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가 돼.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3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별표가 5개자라서 무조건 3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니까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2호와 관련돼서 이거는 등기규칙 52조와 관련돼서 규정을 해놨다라는 것 꼭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 필 정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14절. 자, 표시에 관한 등기. 이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우리 기초 이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등기부.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자, 갖고, 얼구. 요걸 잡아두라고 그랬죠. 얼구. 자, 표제부는 부동산의 사실이야. 사실. 갖고는 뭐예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각각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서 등기 기록. 자, 전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부죠. 등기부.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얼구 세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다라는 것. 그래서 등기 기록을 뭐라고 그러네요? 각각의 정보 자료를 말한다. 그래서 등기 정보 자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제2조에는 등기 기록이 뭐냐? 등기부가 뭐냐? 이걸 잡아놨어요. 그러면 등기부란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구. 그래서 표제부 갖고 얼구. 그래서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등기 기록은 각각의 정보 자료를 이야기해.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신청이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물적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부동산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표제부도 한 기록, 그 다음에 얼구도 갖고도 한 기록, 얼구도 한 기록.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기록이 됐다. 그러면 중복등기, 갖고가 2기록이 됐다. 중복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표제부에 비해서 14절, 그래서 표제부, 표시에 관한 등기를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표제부 등기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표제부와 관련돼서 토지 표시의 등기, 건물이라면 건물 표시의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표제부 등기와 관련돼서는 즉 사실의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단독 신청이다. 자,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대의 신청. 자, 싸잡아 할 수 있다.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자, 표제부는 주등기가, 부기등기가 없어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1개월, 단독, 대의, 일괄,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이걸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표시번호. 표시번호라는 것은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을 기록하는 걸 바로 표시번호죠. 접수와 관련돼서는 여기는 접수일자는 있지만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접수번호는 뭐냐? 바로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접수일자는 뭐에 대한 사항이죠? 사실에 관한 사항이야. 그러면 표제부 접수란에는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없다라는 거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 그러면 소재 지번이죠. 그러면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등기부는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요거는 토지 등기부 즉 표제부를 나타나고 있어요. 면적. 그러면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요거 좀 등기부의 요 구조를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
표제부,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특히 지목, 토지 등기부를 하는 거네.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걸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해쳐봅시다. 자,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걸 좀 외워두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표제부와 관련돼서 특히 3번을 우리가 보죠.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서 불법 통지를 받은 경우 1개월입니다. 등기 명인이 등기 신청이 없을 때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우리가 해준다. 그래서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바로 1개월이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자, 4번과 관련돼서 건물이나 토지 변경 등기 신청 시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인감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표제부와 관련돼서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표시번호,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반드시 각인을 머릿속에 탁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학생입니다. 자, 15절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보전 등기는 어때요? 그래요. 자, 별표가 5개짜리죠. 보전 등기라는 것은 보전은 처음이 있다. 자, 소유권은 가구를 가구죠. 자,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보전 등기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와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그래서 토지냐 건물이냐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가구와 관련돼서는 이제 가구는 소유권이죠. 가구의 양식과 관련돼서 순위번호야. 아까 표제부는 표시번호였죠. 우리 표제부에는 표시번호고 가구는 순위번호야. 등기 목적이야. 자, 접수야. 등기 원인이야. 그래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야. 등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됩니다. 표제부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죠.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우리 33회 때 관련돼서 매매 목록이에요. 매매 목록이죠. 매매는 뭐예요? 가구죠. 그러면 매매 목록은 그러면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한다. 이름은 틀려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야.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잠시 우리가 가보죠. 그래서 표제부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었죠. 그러면 가구와 관련돼서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등기 원인은 매매야. 그러면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네. 그러면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가 없다. 왜? 계약서가 없죠.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대장상 이전 등록 받은 자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전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다. 이걸 기억해둬야 돼.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이야. 원칙. 그러면 A쪽으로 우리 뭐에 보면은 국가 포괄 승계인이 있어요. 그러면 포괄 승계인은 A적으로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번 달 코스의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꼭 잡아둘 거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원칙이고 A적으로 국가 포괄 승계인 A적으로 요걸 잡아두셔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1번을 우리가 꼭 잡아놓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번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돼. 4번과 관련돼서는 자, 우리 토지, 건물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야. 그러면 토지와 건물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야.
자,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국가가 국가 거죠. 그래서 무주토지야. 자, 그러면 건물은 누가 하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면 무주 건물에 대해서는 시군구야. 그럼 무주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해줘야 돼.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자 표시는 공란으로 돼 있대. 그러면 요거는 무슨 토지다? 무주토지야. 무주토지는 누구 거야? 국가 거야.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보전 등기 그러면 깨야 돼요. 뭘 깨야 돼요? 보전 등기는 두 종류라는 거. 항상 앞에 토지냐 건물이냐 등기 보면 토지 건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냐 건물이냐 요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쭉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요 정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갖고 그러면 소유권으로서 요거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걸 우리가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보죠. 갖고 그러면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경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등기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정도 확인해 두면 우리 무난하게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보전 등기는 우리 기본 강의에서는 우리 심화 강의 기본 강의에서는 집중적으로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는 보전은 처음이다.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보전 등기다.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것. 자,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6번 우리가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6번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6번과 관련돼서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뭡니까? 요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거는 건물에 하네요. 그래서 보전 등기는 토지냐 건물이냐를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8번과 관련돼서 자, 8번과 관련돼서 꼭 확인해 두자고요. 자,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그래서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특히 기초입문서에서 6번과 8번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달라고요. 그러면 보전 등기는 기초입문서에서 보전은 처음이다. 소유권은 가구죠.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무정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나중에 볼 거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보자고요. 자, 이전이라는 것은 요거는 주체의 변동이야. 주체의 변동. 그러면 인이 변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자인인과 즉 법인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인인과 법인이야. 그러면 갖고, 소유권은 갖고죠. 그래서 주체의 변동이라는 걸 잡아두고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매매, 정여.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등기 원인입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이고, 등기 목적은 뭐냐? 바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 소유권 이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줘야죠. 그러면 유전과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종류들이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 자, 유정이라는 것은 유라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돼.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돼. 유원으로 무상정여하는 상대방 없는 다독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유정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두 종류가 있다. 항상 포괄 유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유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 포괄 유정은 뭐하고 같느냐? 상속과 같아. 그러면 특정 유정과 관련돼서는 매매와 같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유정은 항상 특정 유정이냐 포괄 유정이냐를 확인하자.
그래서 포괄 유정은 뭐하고 같다? 상속의 의미와 같다라는 거. 그럼 특정 유정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바로 매매와 같다. 그러면 유정이란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 요거 딱 잡아서 유정 이렇게 잡아야 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괄 유정이 있죠. 그러면 특정 유정이야. 포괄 유정은 유정자의 사망 시 법률 규정이 없이 등기 없이도. 그래서 포괄 유정은 상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몇 조로 들어가느냐? 민법 187조로 들어가. 자, 그러면 포괄 유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특정 유정과 관련돼서 특정 유정은 법률행위야. 법률행위와 관련돼서는 바로 186조, 민법 186조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것. 그래서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 이 두 개를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진정명의회복 등기야. 진정명의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진정명의회복. 그래서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것은 뭐냐? 개념을 우리가 잡아보죠.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전 등기 완료. 잔금도 치렀어요. 완료 끝났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 B가 바로 미성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미성년자는 바로 취소권자가 돼.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말소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근데 우리 요 A라는 사람이 내가 B하고 거래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 판사님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전 등기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게 바로 진정명의회복 등기야. 이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 인정해주겠다. 그러면 말소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겁니다. 자, 일반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원인을 진정명의회복으로 기록하나 종전의 등기 내용대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새로운 등기 원인일자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일자는 등기부의 기록사항이 아니다. 이게 바로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것.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것은 말소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등기해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명의회복 등기예요.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그러면 B하고 A하고 계약을 안 했다라는 거야.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요것만 대가성이 없어요.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 자, 계약이 아니다. 대가성이 없다. 계약이 아니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금융계약서 대상이 될 수 없고 농지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대상도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대가성이 없으므로 토지거래과정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특징은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라고 기록하고 등기 원인일자는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요 1번이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유정 등기,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진정명의회복 등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수용과 관련돼서는 수용을 우리가 꼭 확인할 때는 수용과 관련돼서는 미등기를 수용한 건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건지, 이미 등기된 토지, 기등기된 토지를 수용한 건지 그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미등기는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됐죠. 그래서 소유권, 이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 형식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기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져온다라는 거. 그러면 수용은 항상 수용 등기가 나오면 미등기냐 기등기냐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수용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있다. 그래서 수용과 관련돼서는 계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계약이 아니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거래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자, 금융계약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용은 원시취득이지만, 그래서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수용과 관련돼서는 결론적으로 수용과 관련돼서 수용 등기는 바로 187조 사유 등기를 요하지 않죠. 단 등기 원인은 뭐예요? 수용시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용 등기와 관련돼서는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요걸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수용과 관련돼서는 특히 요 2번과 관련돼서 기등기냐 미등기냐를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매특약 등기네요. 한매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A가 한매특약은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B한테 팔아서 바로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한매특약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 돼요.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여기에 한매특약 등기야. 그러면 한매특약과 관련돼서 특약이 들어갔다. 요거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한매특약 등기는 항상 팔았다가 되돌려 산다. 이걸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팔았다가 되돌려 산다. 요거는 주등기죠. 그러면 요거는 종이야.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살방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다. 하살방해이 다르죠. 그럼 신청서는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한매특약 등기 신청서 2개를 작성해야 돼.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한매특약과 관련돼서 특약 등기 신청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등기이므로 매도인을 등기 권리자, 매수인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는 것. 그러면 이 한매특약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매도인이거든. 권리자, 의무자가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팔았다가 되돌려 산다. 요것만 꼭 기억해달라는 거. 그러면 한매특약은 요거는 종된 계약이야. 그래서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살방향이 다르니까 별개의 신청서다. 별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그래서 한매특약 등기가 나왔다.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요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한매특약 등기 자주 출제되고 그래서 특히 민법, 계약법과 관련돼서도 한매특약 등기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민법에서 출제되면 등기법에서 출제가 안 되고요. 그러면 등기법에서 출제되면 우리 민법에서 출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매수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을 거는 매야. 그래서 한매특약 등기를 뭐라고 그러냐? 매도 담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도 담보. 그래서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3년이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매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항상 한매특약 등기가 나왔다.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한매특약 등기야. 그러면 B가 그러면 A한테 돈을 줬죠. 그래서 매매 대금과 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3번과 관련돼서도 최근에 우리가 출제되고요. 자, 돈은 뭐예요? 머니는 자, 소송의 씨앗이죠. 소송의 씨앗은 잘라야 돼. 그래서 돈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원칙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지상권의 지료는 임의적 기록사항이겠네요. 지상권의 지료는 임의적 기록사항이 아니야. 왜? 임의적 기록사항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에 대해서 1번, 3번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 다시 우리 흉내 한번 내봅시다.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한매특약 등기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분 건물 등기,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아파트, 연립주택. 자, 다세대 주택, 다가구는 아닙니다. 단독 가구죠. 그러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구분 건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파트는 5층 이상이죠. 그래서 그래서 5층 이상은 아파트. 연립주택은 5층 이하죠. 그래서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660제곱미터 연립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기초입문에서 우리 등기부에 대해서 집합건물에 대해서 자세히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집합건물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5층 이상을 한번 그려보죠.
자, 원래는 요거는 건물에 가야 되고, 요거는 토지에 가야 돼. 그러면 똑같은 토지 등기부가 10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떨어져?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집합 건물은 그러면 표제부가 2개야. 한동 건물 표제부. 그래서 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한동.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 다음에 각구, 그 다음에 얼구, 집합 건물은 그래서 4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에는 건물 내용이 들어가. 전체 건물. 그러면 하단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대지권의 목적, 전체 건물이, 전체 땅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전유 부분의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각계 땅.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지권 표시라고 그래.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표시, 하단에 기록된다라는 것. 그러면 한동 건물 표제부와 관련돼서 요 구조를 잡자고요. 야, 그러면 한동 건물의 표시. 자,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건물 내역, 5층짜리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그래서 도면 번호, 메토, 도면이 편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전체 땅에 대해서는 하단에 기록돼. 하단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29, 32, 46, 세 필지가 한동이 된 거야. 한동.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전체 건물,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해하고 싶어요? 외워야 돼. 그러면 구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 비율이 기록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구 얼굴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고,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건물의 표시에는 1층 101호 여기에 대해서 소재, 지번은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이러면 X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저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다. 아니죠. 대지권 표시란이라는 것. 비나이다, 집합 건물. 여기 지금 강의 듣는 사람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특히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 아파트가 어떻게 등기부가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한동 건물 표제부,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그러면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한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여기에 대해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소재와 소재,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기록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대지권 표시를 뭐라 그래요? 대지권이라고 그래. 대지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네.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체 건물에 대해, 전체 땅에 대해서. 그러면 대지권의 표시. 각계 땅이죠. 그래서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 비율이 기록된다라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각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구가 있죠. 얼구. 그러면 집합 건물은 전체가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지권 등기는 그러면 두 종류가 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 표시. 자, 그러면 우리 숙제하고 우리 기초 입문에서는 표제부와 관련돼서 집합 건물의 표제부는 두 부분이 있다. 자, 한동 건물의 표시 해오자고요. 그러면 한동 건물 표시란에는 소재 지번이 기록되죠. 그러면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기록된다라는 것.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가 되니까 꼭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지권의 실행의 특징과 대지권의 목적.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집합 건물의 구조. 그래서 구조와 관련돼서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곽구, 얼구, 몇 부분,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